28살 결혼 안 한다고 버티던 제가 어느 날 모든 걸 버리고 집을 나온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 순천으로 떠났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오늘은 그때 제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때가 벌써 40년 전 일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었어요. 28이라고 했지만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했던 나이였죠. 그날도 새벽 5시에 몸이 저절로 깨어났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얇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는데 방 한구석에서 들리는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어요. 8살 때 그 집으로 온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으로 걸었던 길이었거든요. 낡은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조심스럽게 디디면 소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큰아버지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시절엔 집안의 큰어른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당연했거든요. 특히 민호와 나는 얹혀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부엌에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어요. 찬장에서 꺼낸 무는 어제 밭에서 캔 것이었는데 아직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 물을 찬물에 씻으며 또 시작이구나 하고 혼잣말이 새어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28년을 살면서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부모를 잃고 큰아버지 집으로 온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큰어머니가 도와주셨지만 그분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일이 제 몫이 되었죠. 그 시절 젊은 여자들이 다 그랬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 몫이고 특히 시집가기 전까지는 집안을 돌보는 게 도리였죠.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답답하다고 하실 텐데 그땐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밥이 끓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이슬에 젖은 옷가지들이 차갑고 무거웠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들이 아침 햇살에 붉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참 곱더라고요. 지연아,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어요. 아직 6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깨어나셨더라고요. 빨래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고 가며 예, 큰아버지하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49살이셨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표정은 저에게 여전히 무서웠죠. 눈썹이 짙고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밥은 언제 되느냐? 곧 됩니다. 그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서 조카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시장에 나가서 김치 담글 배추 사오너라. 그리고 민호 데리고 병원도 가야겠고, 민호가 아픈 건 아니에요. 정기검진이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큰아버지의 눈썹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쨌든 병원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다. 병원비,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 집에서 저희는 얹혀 사는 처지였고 큰아버지는 그걸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상기시키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말이다. 너희 아버지 일로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더라. 제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기였거든요. 8살 아이에게 부모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상처였고, 큰아버지 역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속 관련된 일이라더군. 내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거야. 땅이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에게 땅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뭔가 남겨진 게 있다는 뜻일까요? 어디에 있는 땅인가요? 전남 쪽이라더군. 하지만 너희들이 관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세금만 나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큰아버지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 시절엔 어른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면 저희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땅. 그것은 어쩌면 그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일지도 모른다고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22살이었지만 정신 연령은 10살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누나, 좋은 아침이에요. 응, 민호야. 잘 잤어?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모든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릴 때의 맑은 웃음을 지어요. 그때 그 웃음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큰아버지가 주무신 후에 서류를 찾아봤어요. 용기가 필요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이 더 컸거든요. 작은 서재에서 손전등 불빛 아래 서류를 뒤졌어요. 호적 등본, 등기부 등본,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요. 정말로 땅 관련 서류도 있었어요. 전남 순천시 어딘가에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지연아, 내 인생을 살아라. 이 땅은 너의 출발점이다. 그 다음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거든요. 밤새 아버지의 메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라. 그 짧은 문장이 가슴 깊숙이 박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도 안 되었는데 누가 이른 시간에 찾아왔을까 싶더라고요. 최동식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큰아버지가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김정호라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어제 말씀하신 바로 그 변호사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엌 문을 살짝 열어 상황을 엿들었죠.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어요. 그 시절에 어른들 대화를 엿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고인이신 최승호 씨 관련 상속건입니다. 전남 순천시 조곡동산 47번지 임야 약 500평이 고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00평이나 되는 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땅을 갖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 시절 500평이면 정말 큰 땅이었어요. 그 땅이 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자녀인 최지현 씨와 최민호 씨로 확인됩니다. 보상금까지 나온다니. 하지만 큰아버지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연이와 민호는 아직 어리고 민호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후견인으로서 모든 걸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저를 어리다고 하셨어요. 28인데 말이에요. 지금 젊은 분들은 28이면 이미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특히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계속 어린애 취급을 받았거든요. 상속인이 성년이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후견인 자격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변호사 말이 명확했어요. 저도 제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법이라는 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일이었거든요. 부엌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 시절에 여자가 그것도 얹혀 사는 처지에서 어른들 대화에 끼어든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등장에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고요. 혹시 최지연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시절에 집안 어른과 맞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지연아, 너는 들어가 있어라. 어른들 얘기니까. 큰아버지, 제 일이니까 저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큰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라면 저와 민호 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인 두 분의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연아,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야? 세금은? 관리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건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본다고? 너는 지금까지 내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그런 소리를 해?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정말로 큰 신세를 졌거든요. 20년 동안 키워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중재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일단 관련 서류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의 그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는데? 큰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20년 동안 너희 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민호 병원비만 해도 얼마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큰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큰 신세를 졌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은혜라는 게 정말 무거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요.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너 정말 고집이 세다. 좋아.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그 땅 관리하고 세금 내고 민호 병원비까지 다 내가 해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살아봐.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호는 어쩌라는 걸까요? 민호는요? 민호도 내가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든지 내가 알아서 해. 시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 시절 장애인 시설이 어떤 곳인지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큰아버지,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20년 동안 키워준 게 너무한 거야? 그날 오후 큰아버지가 밭으로 나간 사이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자가 혼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는 건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무거웠어요. 큰아버지는 아침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내일 어디 갈 일 있나? 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변호사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큰아버지도 걱정되셨을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조카가 혼자 나가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민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민호만은 지켜내겠다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특히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데리고요. 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이대로 살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건 진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에서 홍시가 하나 더 떨어졌어요.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결심도 단단해졌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남겨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민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홍시가 하나 떨어졌어요. 똑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홍시 떨어지는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요. 부러워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특히 여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기까지 28년이 걸렸지만요. 그 다음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큰아버지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김정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어제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그분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고 보상금도 2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2억 원. 그 시절에 2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평생 그런 돈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상속세며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호까지 상속인이라 법정 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죠. 기회는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큰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뭔가 알아채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 시장 갔다 왔어요. 물건은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당황했죠. 사려던 게 없어서. 지연아, 너 혹시 그 변호사 만나고 온 거 아니냐? 거짓말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뭘 들었나? 땅이 정말 있다고 하는데 보상금도 나온다고.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민호만이 평소처럼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어요. 누나, 왜 조용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누나 걱정 있어요? 제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때 큰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지연아.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일 심중섭이라는 사람이 온다. 심중섭은 마을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결혼이요? 40살 된 총각인데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논 좀 있고 혼자 사는 어머니 모시고 있고 가슴이 뛰었어요. 나쁜 의미로요. 그 시절에는 결혼이 여자에게 유일한 출구라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큰아버지,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시집 보냈어야 했는데 미뤄온 거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민호도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다. 다행이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제 반항에 대한 경고였어요. 더 나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28이 되도록 뭘 했는데? 그 시절에는 여자가 28까지 결혼 안 하면 늙은 처녀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날 밤 민호와 함께 방에 앉아 있으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만약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어떨까?
다른 곳? 여행가? 아니야, 아예 다른 곳에서 사는 거야.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누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호는 저만 믿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심중섭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았어요. 내가 지연이구나.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어. 저는 인사만 하고 부엌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 총각이 조건이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논도 있고 집도 있고. 다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지연이가 워낙 착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것도 괜찮다고 해요.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손이라니 민호를 일꾼으로 쓰겠다는 소리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럼 언제 만나볼까요? 이번 주말이 어떨까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뒷문으로 나가 마당 뒤편에서 빨래를 널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70대 중반이셨지만 정정하신 분이었죠. 지연아, 무슨 일이야? 우는 거 다 들렸다.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상속 이야기부터 결혼 이야기까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 마음은 어떠냐?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니? 혼자서 민호를 돌보며 살 수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그랬다. 시집 안 간다고 버텼는데 결국 시집 갔지. 후회하세요? 후회보다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게 아쉽다.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어. 마지막에 할머니한테 부탁했거든. 무슨 부탁이요? 지연이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부탁까지 하셨다니요. 그때 너희가 너무 어렸으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도와달라고 했어.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떠나고 싶다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려워.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주말이면 정말로 맞선을 봐야 했어요. 민호를 조용히 깨웠어요. 민호야, 일어나. 누나? 왜요? 우리 여행 가자. 지금요? 응, 지금. 민호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거든요. 짐은 많이 싸지 못했어요. 옷가지 조금과 아버지의 서류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반지 하나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심했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차비다.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도 작은 수첩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중에 읽어봐. 새벽 5시 첫차 시간에 맞춰 역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졸음에 겨워 비틀거렸지만 묵묵히 따라왔어요. 기차표를 사면서 떨렸어요. 순천행표였어요. 아버지의 땅이 있는 곳이었죠.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마을이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영영 못 볼 줄 알았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걸고 떠났으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시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달랐어요. 특히 여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민호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순천역에 내렸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의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죠. 민호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나, 여기가 어디예요? 순천이야, 민호야. 가방을 꽉 붙들고 역 광장을 바라봤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수첩을 꺼내봤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천시 조곡동 장덕수, 그리고 전화번호까지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는데 정말 떨렸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덕수 아저씨신가요? 맞는데 누구세요? 최승호 씨 딸 지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시는 목소리로요. 승우 형 딸, 지연이? 네, 맞아요. 지연아,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목소리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순천역에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에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나타나셨어요. 키가 작고 온화한 인상이셨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이 참 따뜻했어요. 지연아, 정말 너구나.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저씨, 이 아이가 민호지? 많이 컸네. 민호는 낯선 사람 앞에서 제 뒤로 숨었어요. 그런 민호에게 장덕수 아저씨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민호야, 난 아빠 친구였어. 안녕하세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장덕수 아저씨는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조곡동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 시절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였죠. 여기가 내 아버지 땅이야. 아저씨가 가리킨 곳은 야트막한 언덕이었어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땅은 정말 넓어 보였어요. 정말 아버지 땅이에요? 그럼 승우 형이 젊었을 때 힘들게 산 거야.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형이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 나중에 지연이가 오면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장덕수 아저씨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혼자 사시는 집치고는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아저씨, 가족은 안 계세요?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갔어.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했는데 너희가 와서 좋다. 점심을 해주겠다며 부엌으로 가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누나, 여기서 살아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민호야. 저는 좋아요. 공기가 맑아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민호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이곳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 식사 후 장덕수 아저씨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지연아, 솔직히 물어볼게. 뭔 일이 있었니?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큰아버지와의 갈등, 강제 결혼 이야기, 탈출한 이유까지 다요. 아저씨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하지만 잘했어. 정말요? 응, 내 아버지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내 아버지가 맡겨둔 거야.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큰 돈이었죠. 이게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모아둔 거야. 매년 조금씩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다니요. 아저씨,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승우 형은 내게 가족 같았어. 그 말씀이 참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아저씨는 아버지의 땅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허물어졌어. 다시 지으면 될 거야. 창고 터 옆에는 우물도 있었어요. 물이 정말 깨끗하게 나왔죠. 이 물로 텃밭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 민호가 우물에서 나온 물을 받아 마셨어요. 와, 시원해요. 그렇지? 좋은 물이야.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죠. 저녁 시간이 되자 아저씨가 제안하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아저씨가 저희를 소개해 주셨죠. 승우 형 딸이에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살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셨어요. 승우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딸도 이쁘네. 어디서 왔어? 경기도에서 왔어요. 한 할머니가 민호에게 과자를 주셨어요. 아이가 참 착해 보이네.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머, 예의도 바르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안도가 되었죠.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지연아, 뭘 하고 싶니? 계획이 있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은 농산물 가게나 식당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 마을에 그런 게 없거든. 정말요? 응. 텃밭에서 기른 채소도 팔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아저씨 집에서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민호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정말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땅을 다시 둘러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보자. 네, 내가 도와줄게. 창고부터 다시 짓고 텃밭도 만들고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심심했는데 할 일이 생겨서 좋아. 민호가 뛰어왔어요. 누나, 여기서 살 거예요? 응, 민호야.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민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저씨가 마을 이장님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장님도 제 계획을 반겨주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마을이 조용한데 좋은 일이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으며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최대한 빨리요. 돈도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야 해요. 그럼 내일부터 창고 터 정리하자. 정말요? 응, 마을 사람들도 도와줄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오후에는 민호와 함께 마을을 구경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포근하고 평화로웠어요. 누나, 여기가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없어요. 민호의 말에 웃었어요. 민호도 그 억압을 느끼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끼리 살자, 민호야. 네, 저도 일 도울게요. 고마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버지의 땅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지연아, 내 인생을 살아라. 이 땅은 너의 출발점이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민호가 뛰어왔어요. 누나, 저녁 먹어요. 응, 가자. 일어서서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장덕수 아저씨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있었죠. 저녁 식탁에 앉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정말요? 응,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그때 처음으로 제 선택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구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남이 정해준 삶을 살았던 거죠. 아, 참.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에요. 지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40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3개월이 흘렀을 때였어요. 창고가 말끔히 다시 지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 되었어요. 앞쪽은 작은 식당으로 뒤쪽은 농산물 가게로 꾸몄어요. 민호가 직접 그린 간판도 달았죠. 지연이네 텃밭 식당이라고요. 누나, 나 잘했어요? 응, 정말 예뻐. 민호가 그림을 잘 그렸네. 민호가 뿌듯해하며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개업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예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왔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국수를 드시러 오셨고 가끔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비빔밥을 드시러 들렀죠.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토마토가 인기였어요. 민호가 열심히 가꾼 덕분이었어요. 민호야, 물 주었어? 네, 아침에 다 줬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민호는 농사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즐거운 모양이었죠. 그 시절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민호는 농사에 진짜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큰아버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큰아버지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많이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연아, 큰아버지, 민호는 어디 있냐?
뒷밭에 있어요. 큰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 벽에 걸린 민호의 그림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보시더라고요. 이 모든 걸 내가 했냐? 네, 그리고 마을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큰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차를 내왔죠. 그리고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 큰아버지, 처음엔 화가 났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어. 큰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가 와서 얘기하더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큰아버지를 찾아가셨다니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들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연이가 커서 날개를 펼칠 때가 되면 도와달라고 했더군. 울컥했어요. 나는 그걸 막고 있었나 보다. 큰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큰아버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고생 많이 시켰다, 지연아. 큰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그때 민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누나, 큰아버지다. 민호는 큰아버지를 보자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야, 많이 컸네. 큰아버지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네, 너무 좋아요. 누나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텃밭도 가꾸고. 민호의 밝은 모습에 큰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때 장덕수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손님이 큰아버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장덕수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지연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좋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지연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됐냐? 아직 복잡해서 시간이 걸려요. 내가 도와주마. 정말 놀랐어요. 정말요? 응, 변호사 수임료도 내가 낼게. 큰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큰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셨어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집에서 한 일에 대한 품삯이다.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안 받아요. 받아라. 당연한 거야. 큰아버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집안일 한 게 공짜가 아니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큰아버지. 고마워할 건 없다. 늦었지만 제대로 하는 거야. 그날 큰아버지는 하루 종일 가게에 계셨어요. 손님들과 인사도 하시고 민호와 텃밭도 구경하셨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장덕수 아저씨가 직접 요리해 주셨어요. 맛있네요. 지연이가 배워서 더 잘해요. 그래, 요리도 배웠구나. 네, 손님들 드릴 간단한 음식들이요. 큰아버지가 뿌듯해 하셨어요. 잘했다. 식사 후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끔 놀러 와도 되겠냐?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민호도 가끔 집에 놀러 와라. 네, 큰아버지. 민호가 환하게 대답했어요. 큰아버지가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지연아. 네, 큰아버지. 내 아버지 말이 맞았다.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아이였어. 눈물을 참았어요. 앞으로도 잘해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고마워요. 큰아버지가 차에 올라 차창을 내리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누나 잘 도와드려라. 네. 차가 멀어져 갔어요. 저희는 손을 흔들었죠. 좋은 분이네. 장덕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네, 엄하시지만 좋은 분이에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6개월 후 상속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어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보상금도 나왔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가게를 더 크게 확장했어요. 주방도 넓히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늘렸죠. 마을에서 첫 번째 제대로 된 식당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나중에 90년대가 되면서 카페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도 조금씩 메뉴를 늘려서 차도 팔고 간단한 디저트도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연이네 텃밭 카페가 된 거죠. 민호는 가게 일을 정말 잘했어요.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텃밭 관리도 완벽했어요. 누나, 오늘 토마토 많이 팔렸어요. 정말 민호가 잘 키운 덕분이야. 헤헤, 저 농사 잘하죠? 응, 정말 잘해. 어느 가을날 텃밭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 큰아버지 집에서 탈출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일어나죠.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진짜 웃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며 지나가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예요. 장덕수 아저씨가 매일 들러 차를 마셔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큰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와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누나, 민호가 뛰어와요. 손님이 우리 토마토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누나, 여기서 사는 거 좋죠? 응, 정말 좋아. 민호가 제 옆에 앉아요. 누나, 고마워요. 뭐가? 여기 데려와줘서요. 제가 민호를 안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민호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해가 저물어 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생각했어요. 지연아,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렵지만 행복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새로운 손님들이 올까요? 텃밭에서 새로운 작물을 키워볼까요? 궁금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민호가 있고 장덕수 아저씨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있어요. 민호야, 들어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네. 오늘은 뭐 해 먹어요? 민호가 키운 배추로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민호가 먼저 뛰어가요. 저도 일어서요. 텃밭을 돌아보며 생각해요. 이곳에서 자란 모든 것들이 소중해요. 민호의 웃음도, 손님들의 만족도, 마을 사람들의 정도요. 그리고 제 변화도요. 이제 우리 삶은 우리 손으로 키워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었죠. 요즘 젊은 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로워요. 여자들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8배 새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30, 40, 50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민호는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그때의 그 환한 웃음 그대로요. 가끔 큰아버지 생각도 나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처음엔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조카 둘을 떠맡게 되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분이셨어요. 장덕수 아저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집에만 있었다면 영영 몰랐을 인연들이죠.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막막해 보이는 길도 걸어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좋은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연이네 텃밭 카페는 지금도 있어요. 민호가 계속 운영하고 있죠. 아, 그 감나무도 아직 있어요. 매년 가을이면 홍시가 똑똑 떨어져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요. 제 인생을 바꾼 그 밤 말이에요.